집. 어머니, 언니, 어서 오세요. 아, 그래. 나도 집들이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 요리 못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엄마는 딱 봐도 모르겠어. 배달 음식 그래서 옮겨놓은 것 같은데? 그지? 그게 저희 회사에 바쁜 일이 많아서 제가 음식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도 몇 개는 제가 한 거예요. 누난 오자마자 그래. 요즘 누가 집들이 음식을 다 해. 나나 윤서나 직장 다니는데. 그리고 손 많이 가는 건 윤서가 다 했어. 내가 도우려고 해도 처음으로 시댁 식구 초대하는 건데 본인이 웬만하면 다 하고 싶다 하더라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아주 벌써부터 자기 와이프 편 들지. 연애 때부터 꽉 잡혀 사는 것 같더니만. 근데 무슨 집이 이렇게 넓어? 방도 4개나 되고? 아무래도 올해 새로 지은 아파트라 좀 더 넓어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둘이 사는데 방이 4개일 필요가 있나? 옳게. 이래서 우리 식구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이 집 사돈께서 해주셨다며.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돈 한 푼 안 보태줬다고 이렇게 대충 배달 음식으로 상차린 거 아닌가 하고. 난 어째 그런 기분이 드네. 그래서 성진이 쟤도 올케한테 끽소리 못하는 거 아니야? 두난 뭔 그럴 말을 해. 아버님께서 우리 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라고 해주신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혹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문해 놓을게요. 어머, 끝까지 배달 음식으로 퉁치려고 하네. 이래갖고 제사는 어떻게 하려고? 됐다. 요즘 제사 같이 지내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내 팔자려니 생각해야지. 무슨 제사요? 제사 없앤 지 3년이 더 지났는데 갑자기 윤서 앞에서 제사 얘기는 왜 꺼내? 어머머, 너 그런 말을 왜 하니? 제사를 없앤 게 아니라 잠깐 미룬 거지. 엄마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아무튼 옳게. 제사 음식까지 배달로 시킬 건 아니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엔 그러지 마. 배달 음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제가 어려서 그렇지 뭐. 그리고 사돈이 집까지 해준 마당에 살림하라고 가르쳤겠니? 아휴, 그때 어떻게 쓰든 돈을 마련해서 나도 보탰어야 되는 건데. 다 지난 일을 갖고 그래. 아버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지 말고 얼른 와서 앉아요. 그래도 엄마 좋아하는 보쌈이랑 누나 좋아하는 닭강정 시켜놨어. 근데 찬이는 왜 같이 안 왔어? 찬이 먹으라고 치킨이랑 피자도 시켜놨는데. 말도 마라. 윤식이 그 자식이 갑자기 아들 보고 싶다고 유치원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바람에 신랑이 버리다가 찬이도 아빠랑 밥 먹고 싶다 해서 그냥 둘이 시간 보내라고 하고 왔어. 아니, 이혼 전에는 그렇게 부성애가 없더니 이혼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니까. 저번에 보니깐 그래도 찬이 보는 눈빛이 애틋해졌다만 막상 떨어지고 나니깐 보고 싶고 그런가 보지. 찬이가 어디 네 얘기만 하니. 그래도 그럼 진작 잘하든가. 암튼 치킨이랑 피자는 그럼 싸가도 되지? 찬이 주려고 시킨 거니까? 아, 그럼요. 제가 이따 포장해 드릴게요. 아휴, 아무튼 찬이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 그래도 찬이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웬만한 선행학습은 뗐다며. 공부만 잘하면 뭐해. 요즘은 애들끼리 어느 아파트에 사냐고 물어본다더라. 그래서 지들끼리 등급 나눠서 다닌대. 이래서 찬이 왕따 당하는 건 아닌가 몰라. 임대 아파트 산다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당장 유치원 엄마들도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는 순간 눈초리가 달라졌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 대놓고 그러겠어? 임대 아파트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너가 아직 애를 안 낳아서 그래. 하긴 이렇게 좋은 고급 아파트가 뚝 떨어졌으니 그런 한가한 소리 나는 거지. 아휴, 이 정도 아파트면 우리 찬이도 어깨 펴고 학교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무래도 방도 하나밖에 없어서 찬이가 공부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지. 그 어디 TV에서 보니까 애들도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언제까지 둘이 한 방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남자애들은 또 금방 클 텐데. 아무튼 여러모로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럼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자. 찾아보면 임대 아파트 중에서도 평수 더 넓은 데 있을걸? 나보고 임대 아파트를 또 가라고? 너 찬이 삼촌 맞아?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뭐가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지. 당장 일반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며. 그럼 돈 모으기 전까진 그렇게라도 찾는 게 맞지 않아? 너 이혼 가정이면 웬만한 임대 아파트는 지원이 된다 하니까 지금으로선 그게 맞는 거잖아. 이성적인 척 하기는. 지 누나는 고물 아파트에서 남자애 하나 키우면서 고생하는데 지는 부자장인 만나서 고급 아파트 공짜로 얻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이렇게 철이 없어서요, 원. 죽어도 아파트 바꾸자는 소리는 안 하지. 아파트를 바꾸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그렇잖아. 난 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너흰 아직 아이 생각 없다며? 일 좀 더 하다가 천천히 가질 예정이라며. 그럼 집이 좁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임대 아파트 살아도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고. 그럼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누나는 찬이 키워야 되니까 여기서 살고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올케. 경진이가 철이 없는 성격인 거 알면 올케가 먼저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올케가 사돈한테서 아파트 받았다고 할 때부터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절대 말 안 하더라. 진짜 서운해갖군.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언니한테 주길 바란다는 소리예요? 그건 좀... 그건 좀이라고? 야, 요즘 애들 자기밖에 모른다는데 정말 그렇네. 올케, 교대 나왔다며? 교대 나와서 선생님 안 하고 회사 다닌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애들 생각 안 하고 남 배려할 줄 모르니 회사나 다니고 있겠지. 엄마, 이게 맞아? 나 진짜 서러워서 눈물 나오려고 해. 가뜩이나 어제 집에 바퀴벌레 나와서 찬이가 엄청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불쌍하던지. 부모 잘못 만나서 애가 뭔 고생인가 싶더라고. 그러게 말이다. 애는 먼 고생이라고. 이왕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니들도 잘 생각해봐라. 아까 보니까 방 2개는 아예 비어있더만. 그리고 애 가질 생각이 아직 없으면 이렇게 넓은 집에 살 필요가 뭐가 있니? 어차피 니들 주중엔 회사에 하루 종일 있느라 집에 별로 있지도 못하잖아. 성아 살고 있는 집이 딱 신혼부부 살기에 좋아. 신혼부부들 사이가 얼마나 좋니?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꼭 끌어안고 살면 부부애도 높아지고 좋아. 그렇지만 찬이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애가 또 공부 욕심이 있어서 조용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싶을 텐데 방이 하나뿐이라 엄마가 자꾸 옆에서 부시럭거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 자기 부모가 이혼해서 가뜩이나 신경도 예민할 텐데. 그러니까 이참에 집 바꾸는 게 어떻겠니? 어차피 서로 집에 가구랑 가전 웬만한 건 준비해놨으니까 바꿔도 당장 생활하는데 별 지장은 없잖아. 그리고 니들 회사인 성아 집이 더 가깝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집을 바꿔? 아버님이 특별히 우리 잘 살라고 선물해 주신 집인데 이렇게 홀라당 바꿔버리는 게 어딨어.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언니 힘들게 살고 계신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을 언니 집이랑 바꾸는 건 좀...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끝까지 싫다하네.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한이 동네 깡패되면 다 니들 책임인 줄 알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찬이가 안타까우면 누나가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돈 차곡차곡 모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며칠 일 나갔다가 힘들다고 관두고 또 일하다가 관두고 이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냐. 찬이 생각했다면 일이라도 성실히 해야지. 당장 누나 생활비 떨어져서 내가 몇 번 도와줬던 거 생각 안 나? 찬이 장난감도 내가 다 사줬어. 옷도 마찬가지고. 그건 삼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이혼한 순간부터 네가 찬이 아빠 노릇은 해줘야지. 난 어디까지나 찬이 삼촌이지 아빠는 아니야. 그리고 형도 찬이 보고 싶어서 종종 찾아온다며. 그럼 그쪽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오게? 아주 결혼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됐어? 옛날엔 군말 없이 도와주더니만. 누구 때문이겠니? 사람이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너 대체 성진이한테 뭘 했길래 그러냐? 제가 뭘 했다고. 괜히 윤서 탓하지 마요. 지금 엄마랑 누나가 무리한 부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할 거면 나가요. 어머, 이젠 지 식구까지 쫓아내버리네. 엄마, 이게 맞아? 그러게 말이다. 아주 지 와이프 편에 딱 서가지고선. 네가 원한 게 이거였냐?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 내쫓으려고 이런 배달 음식부터 들이민 거야?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
부잣집 딸이면 뭐하니? 이렇게 시대 식구 대접할 줄은 모르는데. 윤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창피하게 왜 이러는 거야?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저기,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됐어. 나도 기분 나빠서 못 먹겠네. 엄마, 가. 집들이 한다고 휴지까지 사온 우리 잘못이지. 엄마 가. 그래, 나도 한 맛이 뚝 떨어졌다. 잠시 후. 그래도 좋게 말하지 그랬어. 처음으로 초대한 건데. 됐어. 적당한 부탁을 해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집을 바꾸자니 그게 말이 되는 부탁이야.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안 하겠다. 내 혼인자금까지 가져간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긴 하지. 그래도 언니 입장에선 집이 너무 비교되니까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었을까?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랑 누나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아직 당신이 우리 식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아무튼 또 저런 소리 하기만 해. 바로 의절할 테니까. 설마 그러시겠어? 아, 음식이 꽤 많이 남았네. 이걸 다 어쩐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내가 치울게. 당신은 쉬고 있어. 요새 회사 일도 바빠서 정신없었을 텐데 집들이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괜히 기분만 나쁘게 해서 미안하네. 아니야. 오히려 바쁘더라도 음식 직접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라도 했음 적어도 이렇게 맘 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이렇게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누가 요즘 집들이를 한다고. 그리고 음식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잖아. 일단 우리도 밥 먹자. 그래, 그러자. 다음날 전화. 아, 일이 또 밀려있네. 왜 이렇게 요즘 바쁜 거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응? 아까부터 무슨 전화가 이렇게... 언니네? 여보세요? 올케. 회사야? 네, 언니.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한다고? 내가 전화 안 했으면 그 말도 안 하려고 했겠네? 네? 아, 어제 너무 화가 나셔서 가시길래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모르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올케가 아무래도 부잣집 딸로 근심 걱정 없이 자라서 이런 걸 잘 못하나 모양인데 그래도 며느리 역할은 제대로 해야지. 정진이가 그렇게 망나니처럼 식구들한테 굴었음 올케라도 미안했다, 잘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서 앞으로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 이따 저녁에 시간 되지? 퇴근 6시에 하나? 오늘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왜요? 무슨 야근을 맨날 하냐? 그냥 오늘은 일찍 끝내. 찬이랑 이따 연극 보기로 했거든. 무슨 어린이 연극 공짜표가 있어서. 마침 올케 회사 근처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올케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러지. 어제 올케가 찬이 피자랑 치킨 사놨는데 내가 못 가져갔잖아. 그래서 찬이가 울상이야. 이렇게라도 갚으라고 기회 마련한 거야. 올케도 찬이랑 별로 안 친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럼 7시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바빠서. 끝까지 바쁜 척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땅은 우리가 정한다. 네, 그러세요. 그럼 끊을게. 이따 봐. 성진이한텐 별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말했다간 자기 와이프 또 괴롭히는 거냐고 화낼 게 분명해. 네, 그럴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바쁜데 왜 하필 오늘... 아니야.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이참에 찬이랑도 친해지고 언니랑도 얘기 잘해서 어제 앙금 풀 수도 있잖아. 결혼하자마자 시댁이랑 갈등 끌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먼저 기다리고 있겠던 식당이 여기야? 여기 비싸기로 소문나서 회사 옆에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와본 데인데. 올게. 여기야. 찬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찬아 안녕?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네. 그동안 키 많이 컸다. 그지? 남자애들은 쑥쑥이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커질 텐데. 나나 전 남편이나 키가 큰 편이잖아. 아마 찬이도 키 엄청 커질걸. 키 크면 좋죠. 뭐 시키셨어요? 코스 요리로 시켰어. 알아보니까 여기 코스가 유명하다더라고. 찬아, 외숙모가 한 더 크게 쏜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고.
수요일이면 한 사람당 20만 원인데? 아무리 어제 앙금이 남아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비싼 데를... 근데 올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이게 얼마만의 기회인데. 찬이만 보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니까. 갑자기 왜 우세요? 아니, 찬이 이렇게 좋은 식당 데려온 적 한 번도 없거든. 다른 집 애들은 생일이다, 어린이날이다, 크리스마스 날이다 하면 죄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포식하는데 우리 찬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아까 찬이 여기로 데려오는데 찬이 눈이 휘둥그레해져선 둘러보더라고. 얼마나 짠한지. 지금 얘 유치원 다녀서 격차를 못 느끼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 봐. 자기가 또래에 비해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 바로 느낄걸. 이 어린애가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올케는 안 그래? 그래도 교대 다녀서 애들은 많이 접했을 거 아냐. 언니 맘도 이해하죠. 그럼 저희가 종종 찬이 생일 때나 어린이날 때 잘 챙길게요. 너무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집안 사정이야 각자 다른 거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마 찬이도 언니가 자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올케, 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한가한 소리만 한다. 세상이 동화처럼 보이지? 하긴 올케는 모를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나도 올케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부재했음 이런 생각 안 했겠지. 세상 참 불공평해. 누구는 고급 아파트가 공짜로 턱턱 나오고 누구는 임대 아파트나 간신히 구하고. 어제 성진이 한 얘기 들었지? 임대 아파트 중에서도 평수 더 넓은 데로 구해보자고.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 곧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조카한테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살란 말을 할 수가 있어? 도통 이해가 안 되네. 결혼하고 나니 변했어. 예전엔 자기가 찬이 아빠 노릇도 다 할 거라고 걱정 말라 해놓고선. 남편도 많이 애쓰고 있는걸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그럼 성진이도 올케도 우리 찬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거지? 아, 그럼요. 당연히 그러길 바라죠. 그럼 답 나왔네. 그럼 아파트 바꿔줘.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찬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야. 혹시 알아? 올케가 그렇게 배려해줘서 우리 찬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 돼서 갚을지. 우리 찬이가 진짜 공부 좋아하거든. 올케네 보니까 방도 4개라 하나는 우리 찬이 공부방, 하나는 우리 찬이 방 하면 되겠던데 나머진 내 방으로 하고. 여러모로 딱이겠더라고. 어차피 집이 너무 넓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바꾸자고. 뭐야? 진짜 바꾸자는 거였어? 나도 황당한 부탁이라 어제 그냥 부러운 맘에 한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 말이 맞았네. 왜 남편이 자기 식구 얘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치는지 이제야 알겠네. 왜 대답이 없어? 할 말 있으면 말해. 언니, 어젠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을 어떻게 바꿔드려요. 언니 속상한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요. 남편 말대로 더 넓은 집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신혼살림도 다 들어왔고요. 이게 좋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사람 무한하게 자꾸 이럴래? 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어떻게 찬이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 찬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더 넓은 집을 어떻게 구해 지금 형편에? 네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랑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이렇게 계속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헬게이트 열리는 거야. 시댁살이가 얼마나 매운지 본때를 보여줄까?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았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렇게 협박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야, 나 이래 보여도 학창시절에 일진놀이 좀 하고 다녔어. 사람 괴롭히는 데는 선수라고. 그래. 올케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곱게 자란 부잣집 딸내미 웬만하면 수준에 맞게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어디 두고 보자고. 찬아, 일어나.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더 먹고 싶은데. 뭘 더 먹어. 그냥 일어서자니까. 올케, 나중에 후회하지 마. 곧 추석이지? 한번 그때 보자고. 아니, 그게 무슨...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올케가 알겠지. 그럼 다음에 봐.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안 된다고 했으면 말해야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내가 협박을 해도 뭐 저렇게 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추석 때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저래? 아휴, 남편이 왜 그동안 힘들었다고 했는지 알겠다. 저렇게 나오니 질릴 수밖에. 1시간 후, 집. 뭐? 누나가 그랬다고? 진작 말을 하지. 그럼 내가 갔을 텐데. 그냥 좋게 해결하려고 그랬지. 거기서도 집 바꾸자는 소리를 할 줄은 몰랐어. 안 된다고 하니까 시집살이 각오하라고 하던데? 추석 때 보자면서? 너 참 어이가 없네. 그걸 말이라고. 추석 때 안 가면 그만이야. 솔직히 누나 명절 때마다 찬이 앞세워서 생활비 뜯어가거든. 손해보는 건 자기면서. 아무튼 하나만 생각할 줄 알고 둘은 생각하지 모른다니까. 생활비를? 얼마나?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뜯어가지. 나 회사 들어가자마자 그러더라. 조카 용돈 주는 거야 기분 좋게 줄 수 있지만 대놓고 얼마 필요하다고 하고 뜯어가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솔직히 누나 예전에 학생 때 반 친구들 돈 뺏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 생각도 나고. 그때 엄마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친 것 같아? 도무지 자기 힘으로 돈 벌 생각을 못 한다니까. 100만 원씩이나? 그래 놓고 이젠 집까지 바꾸자는 거야? 언니가 그렇게 생각한다 쳐도 어머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누나를 제일 불쌍하게 생각해. 학생 때 삐뚤어진 것도 본인이 남편이랑 일찍 헤어져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 뒤부터 누나가 일찍 시집가서 별 대접도 못 받고 애기 낳고 힘들게 산 것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혼당해서 혼자 애 키우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 아마 그런 이유에서 어제 그런 말도 했을 거야. 누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젠 지쳤어. 맨날 이렇게 내가 도와주니까 발전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결국엔 집 바꿀 때까지 그럼 우릴 못 살게 굴 수도 있단 거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러니까 명절 때 가지 말자. 괜히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도 여행 가신다고 들르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가야지. 다시는 이런 협박 못하게 해야지. 당신이? 나도 못한 걸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안 만나는 게 답이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나만 믿어. 일주일 후, 시댁. 저희 왔어요. 올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결혼하고 맞은 첫 명절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어? 왜 오자마자 난리야. 우리 둘 다 어제 야근하고 왔어. 그리고 어차피 우린 제사상 차리지도 않잖아. 제사상을 왜 안 차려? 그동안 며느리가 없어서 안 차린 거지. 넌 어떻게 몇 시에 오면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니? 귀하게만 자라서 그렇지. 뭐해? 와서 일 돕지 않고. 일이 아주 산더미라고. 죄송해요. 제가 워낙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하란 거야? 어머머, 엄마, 들었어? 쟤 미쳤나 봐. 우리 집으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너에게 무슨 말버릇이니? 네가 귀하게 자랐든 안 자랐든 넌 이 집 며느리야. 그러면 본분을 다해야지. 막말로 네가 부잣집 딸내미로 자란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지 않니?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기라도 했어 뭐 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집도 안 바꿔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지 귀하게 자랐다고 유세는? 빨리 일 안 해. 일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 아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럼 집 바꿔드리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을 바꿔준다고? 네. 언니 말대로 제가 귀하게 자란 게 언니나 어머니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시집 왔고 명절이고 하니 좋은 게 있어야죠. 집 바꿔드리면 돼요? 그럼 좋지. 그냥 하는 말 아니지? 명의도 바꿔주고 그래야 돼.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저 그러면 쉬어도 되나요? 어머니, 그래도 되죠?
아니,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그걸로 며느리 노래 충분히 한샘 칠 수 있지. 정말이지? 나중에 딴 말할 게 없기다. 그럼요. 그럼 전 좀 쉴게요. 밤새 일을 해서 피곤하네요. 이따 식사 준비되면 깨워주세요. 그리고 저 새우전 좋아요. 새우전도 꼭 해주시고요. 새우전? 그럼 얼마든지 해주지. 어서 들어가자. 넌 뭐해? 얼른 와이프 다리라도 주물러주지 않고? 요새 같이 일해주는 여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래? 필요해 박제라도 나가서 사와야 되나? 냉장고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갖다 줄게. 이야, 태도가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집 바꿔주겠다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사실 이따 말하려고 했는데 나 남편이랑 합치기로 했거든. 산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합치기로 했어. 거기에다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니 얼마나 좋니? 너 결혼 잘했다. 그래.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딱 봤을 때 착해 보였다니까. 그럼 원래 부족한 거 모르고 잘하는 애들이 또 성격이 좋아. 과일이라도 깎아줘야 되나?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얼른 들어가 있어. 이따 부를게.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잠시 후. 어머,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올케가 새우전 좋아한다 해서 특별히 내가 만든 거거든. 입에 안 맞아? 이게 입에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짜서 하나도 못 먹겠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이럴 거면 배달 음식 시키는 게 낫죠. 조미료 팍팍 들어간 게 바로 느껴지는데. 여보, 안 그래? 그렇긴 해. 오늘따라 짜게 돼 있네. 그래? 내가 먹었을 땐 괜찮았는데 일단 이렇게 먹고 다음에 조심하마. 전 도저히 못 먹겠네요. 나가서 먹고 오든가 해야지. 바로 가게? 내가 전이라도 다시 부쳐올게. 그럼 돼? 뭐 덜 짜게 해오면 먹을 의향은 있죠. 그리고 산이한테도 이렇게 짜게 먹는 거 안 좋아요. 산이를 그렇게 아끼시면서 음식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너 무슨 말이 그렇게...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지. 알았어, 올케. 내가 바로 해다 줄게. 좀만 기다려. 잠시 후. 이젠 입에 좀 맞아? 뭐 좀 먹을만 하네요. 다행이다. 자, 올케. 그럼 명의 변경은 언제 해줄 거야? 이사 날짜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옮길 짐이 많지 않긴 한데 그래도 옷가지랑 뭐랑 챙기려면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예 명절 때 해버리지 그러냐. 이번 명절이 꽤 길잖아. 어차피 가정가구는 안 옮기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그게 좋긴 하지. 둘 다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게 뭔데? 그래, 말해보거라. 웬만한 건 우리가 맞출 테니까. 저희 집 드리는 대신 언니 집이랑 어머니 집 모두 저희 명의로 바꿔주세요. 언니는 임대아파트라 어머니 집은 바로 월세로 돌릴 건데요. 다른 집 구하기 어려우시거나 하면 저희한테 다달이 1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사셔도 돼요. 아니면 언니랑 같이 사시던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니들한테 내 집도 주란 거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집 두 채를 줘? 게다가 엄마한테 월세를 받겠다고? 진짜 제정신이야? 뭔 이런 날강도 같은 제안이 다 있어? 날강도라니? 그동안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 베푼 거 돌려받겠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집 시세 정도는 알아봤어야지. 누나랑 엄마 집 합해야 우리 집 시세보다 좀 높게 나오는 수준이야. 그동안 내가 잔이 양육비 다 못해주고 누나 돈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고 한 거 포함하면 거의 쌤쌤이야. 너까지 이럴래? 마누라가 막말을 했으면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니들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장난 아닌데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임대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랑 1대1로 맞바꾸자 할 수가 없지. 난 당연히 이 정도는 수용할 줄 알았는데. 월세를 못 내겠으면 어차피 방 4개니까 하나 쓰시면 되겠네. 그럼 언니 재결합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설마 대놓고 싸우겠어요? 아예 재결합 성사 자체가 안 되려나? 너 지금 장난해? 이게 지금 해보자는 거지? 내 성깔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팔을 잡아? 옛날 버릇이 안 고쳐졌던 건 알겠는데 내 와이프는 건들지 말지. 누나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거든. 안 나? 아, 아프다고. 어디 누나한테 힘을 써. 엄마, 얘 좀 어떻게 해봐. 그만하지 못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불쌍한 누나 좀 챙겨주라고 했더니만. 불쌍한 건 나지. 나 혼자서 엄마고 누나고 뒷바라지 다 했잖아. 그래놓고 집까지 바꿔달라고?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얜 내 혼인장금까지 썼어. 장인어른이 집 사준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그럼 미안한 줄 알아야지 한술 더 뜨네. 어쨌든 조건 안 들어줄 의향인 거지? 그럼 답 나왔네. 여기서 가족연 끊자고. 나? 지금 의절을 하자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 진짜 너무한다. 제가 시켰니? 그치? 그게 아니면 네가 이럴 순 없지. 네,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해야 거머리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켰죠.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여보, 그럼 갈까? 우리도 우리 집 가야지. 명절인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가자. 너 거기 안 서?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이야. 다신 엄마 못 볼 줄 알라고. 결국 이럴 거면서 날 시켜먹은 거야? 나중에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소용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난 그쪽 못 보는 거 상관없어. 아쉬운 건 당신들이겠지. 나도 동거. 다신 연락하지 마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을 테니까. 저것들이? 진짜 간다고? 진짜 미쳤어? 어? 잠시 후. 진짜 갔네. 이 독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니까 말이야. 엄마, 그래도 걱정 마. 시간 좀만 지나잖아. 지들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걸? 성진이도 그랬잖아. 그러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고시워봐도 어이가 없네. 다 윤서 쟤 때문이야. 부잣집 딸 만났다고 해서 우리 집도 이제 팔자가 폈구나 생각했는데 무슨 저런 또라이를 다 데리고 왔대? 집 한 번만 더 바꾸자고 했다간 우리 집안 전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이다. 기가 막혀서 정말. 한 달 후 신우집. 아니 수도요금 좀 안 냈다고 물을 다 끊어버리는 게 말이나 돼? 전기도 나가는데 수도까지 나가면 어쩌자고요. 성진이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문자 했는데도 읽고 답장도 안 하고. 설마 진짜 연을 끊자는 거야? 당장 생활비도 모자라서 빌려야 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올케한테라도 전화해야겠다. 시간도 지났는데 지가 성진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당연히 받겠지. 직후 전화. 여보세요? 역시 받았네. 올케, 나야. 올케라뇨? 누구세요? 뭐야? 장난치지 마. 나 성진이 누나라고.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도 없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연 끊었잖아요. 분명 나가면 진짜 연 끊는 거라고 했고 바로 나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올케, 진짜 왜 그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저기, 내가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다 끊겼거든? 나도 나지만 찬이가 되게 불편해하고 있어. 전 남편 그 자식은 집 이렇게 되자마자 바로 집 나가버리고 아주 개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돈 좀 보내줘. 원래 이런 건 성진이가 알아서 딱딱 보내줬는데 연락도 안 받더라고. 한 100만 원만 보내줘.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게. 돈을 저한테 맡겨놨어요? 너무 당당하게 욕을 하시는데? 원래 보내줬던 거라니까? 빨리 보내줘. 우리 당장 음식도 못 해먹고 샤워도 못하고 있어.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쓴다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찬이도 그렇고. 찬이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 들어가. 꾀지지한 모습으로 보낼 순 없잖아. 그러게 진작 돈 벌어서 요금 정도 냈어야죠. 자기가 부모 노릇 못한 걸 왜 나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연 끊은 사람한테? 아는 척하지 말고 당신 가족한테 직접 부탁해. 당신 불쌍하게 여기는 당신 엄마 있잖아? 아니 매아빠도 있고? 그럼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여보세요?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아니 조카가 내일 모레 학교를 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아,
이렇게 엄마 집 가면 엄마 분명 잔소리 엄청 할 텐데. 자기가 빌려준 돈은 어쨌냐고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말해. 아이씨, 송진이가 이럴 때 늘 도와줬는데. 이놈이 진짜 나랑 연을 끊을 생각인가? 괘씸해 죽겠네. 자기 와이프 때문에 친누나를 버려? 이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겠네. 내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 굴었어. 옛날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씨. 그날 저녁, 남편 회사 앞. 야! 깜짝아,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냐니. 지금 한가한 소리나 할 때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문자 보고도 씹었던데. 연락해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 잊었어? 아무리 공부머리가 아니라 해도 그렇지. 그런 건 기억해야지. 뭐? 이게 진짜 네가 그래놓고 찬이의 삼촌이 맞아? 지금 우리 집 꼴이 어떤지 알아? 네가 생활비를 안 주는 바람에 우리 집에 전기랑 물이 안 나와. 찬이 내일 모레 학교 가야 되는데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태평이 넌 회사를 다닌다고? 아니, 연 끊기로 했잖아. 그럼 찬이 삼촌도 아닌 거지. 그리고 네가 찬이를 그렇게 걱정했으면 요금 정도 낼 수 있도록 돈을 벌었어야지. 내가 무슨 자선단체냐. 필요한 만큼 돈 갖다 퍼주게. 난 이미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도 싹 다 내놔. 뭐? 갑자기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돈을 왜 줘? 빌려간 거잖아. 그때 차용증 쓴 것도 기억하지? 내가 꼼꼼히 다 보관해뒀어. 우리 장인어른이 예전에 법조계 일을 해서 이런 데 빠삭하시거든. 와이프가 차용증 썼으면 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전에 얼른 입금하는 게 좋을 거야. 매달 주던 생활비도 안 줘서 따질 판에 돈을 주라고? 그건 네가 나 정신 차리게 한다고 쓰게 한 거잖아. 그래야 내가 일이라도 오래 한다고. 이때까지 갚으라는 말 없으면서 갑자기 갚으라면 어떡해? 이때까진 가족으로서 불쌍하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 가족 아니잖아.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암튼 돈 이번 달 중으로 안 갚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총 5천만 원인 거 알지? 필요하면 차용증 스캔 떠서 보내줄게. 확인해봐. 5천?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지금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 못 내서 집이 개판이 됐는데. 일단 그럼 생활비라도 줘.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일하면서 천천히 갚을게. 천천히 같은 소리 하네. 이번 달까지 시간 줄 테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 맨날 찬이 앞세워서 돈 뜯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찬이 엄마면 엄마답게 돈 벌고 찬이 먹여 살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는 것보다 더 교육적이니까. 지금까지 네 이러고 사는 거 눈 감아준 것도 찬이 덕분으로 알아. 그치만 이제 찬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전처럼은 못하겠다. 이제 할 말 다 끝났지? 돈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해. 그럼 안녕. 나 거기 안 써? 돈부터 내놓으라고. 집에 불이랑 물이 들어와야 일을 다시 시작하던가 할 거 아니야. 야! 저 자식이 진짜. 아이씨,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됐어. 괜히 결혼을 시켜선 원래 나 알아서 돈 갖다 주고 찬이 돌봐주고 그랬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해 죽겠네 정말. 6개월 후.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와 완벽히 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몇 번 집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비 아저씨께 부탁을 드려서 내보냈죠. 이제는 경비 아저씨들 사이에서도 요주의 인물이 되어 아예 아파트 입구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시누이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걸었어요. 소송 진행 단계에서 겁을 먹었는지 곧장 돈을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언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거기서 고기 불판을 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했더니 날 보면서 바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자기 앞으로 이런저런 대출을 받아놓고 잠적을 하는 바람에 졸지에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찬이도 자기 집에 두고 가서 애 키우랴 빚 갚으랴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망할 기집애 진작 가족연을 끊었어야 했다면서 자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한참을 우는데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며 그렇지만 도와줘봤자 고마움도 모르고 또 당연한 줄 알 거라고 자기 누나만큼이나 엄마도 그런 사람이라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가족을 잘하는 건 남편일 테니까 이대로 연 끊고 살자는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다만 남편도 저도 찬이가 제일 마음에 걸려서 찬이한텐 따로 연락하고 있어요.
남편이 몰래 찬이한테 휴대폰을 사줬거든요. 할머니한테 들키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고 종종 찬이한테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찬이가 부디 시련을 잘 이겨내고 씩씩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부도 찬이가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거고요. 만약 지금 이 사연을 신우이가 듣고 있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찬이 생각해서라도 다신 찬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다고요. 그리고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처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